네,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 기름의 수요는 없고 보관시설은 한계에 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웃돈을 주고 파는 상황이 온 겁니다. 하지만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이유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는데요. 이 두바이유랑 그리고 브렌트유까지 세계 3대 원유로 꼽히는데 물론 우리는 이 대부분 두바이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. 2018년 기준 73.5% 정도입니다. 다만 우리가 들여오는 두바이유도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. 1배럴이 159리터 정도인데 21달러,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 30%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, 이렇게 원유별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, 이 현물과 선물 거래 차이를 봐야 합니다.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이 두바이유는 현물 거래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직접 석유를 주고 돈을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. 이 중동에 있는 국영 석유 회사와 우리 정유사가 장기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. 반면에 이 WTI는 선물 거래가 일반적입니다. 미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건데 그만큼 석유의 미래 가치도 이 가격에 더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. 이번에 마이너스까지 이 WTI 가격이 폭락한 것도 암울한 업황 전망에 선물 만기일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많이 내렸는데 주유소 기름값 하락은 아주 찔끔인 이유, 이 가격이 반영되는 시차도 영향이 있지만 더 큰 건 애초 기름값에 원유 가격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세금, 그래서 환경세, 교육세, 주행세 등 740원이 넘고 여기에 원유를 가공해서 얻는 비용과 마진, 운송, 유통비용, 주유소 운영비와 이윤 등이 더해집니다. 여기에 10% 부가세까지 있습니다. 아무리 원유 가격이 낮더라도 이 700원대 기름값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. 네, 문제는 이 논리대로라면 원유 가격이 오를 때도 기름값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느리게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. 실제 지난 2016년 12월을 한번 보면요. 12월 1일 석유수출국 기구가 이 석유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.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전환했습니다. 전혀 시차 없이 말이죠. 당시 실제로 이 12월 첫 주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2주에서 3주 전 국제유가는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11월 각 정유 회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도 이 첫 주에서 마지막 주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23원이나 내렸음에도 이 석유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각 주유소에서 이 기름값이 올라버린 겁니다. 네, 실제 원유 가격이나 이 공급가가 내렸지만 슬그머니 이윤을 높여서 가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. 이 오핀의 통계를 보면 올 초부터 석 달 사이에 전국 주유소 32개나 줄었습니다. 그만큼 영업이 어렵다는 뜻이겠죠. 그럼에도 업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.